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이 실제로는 2025년이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네요. 한번 살펴보시죠. CG가 최근에 뭐 이렇게 자주 언론상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또 CG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지정학적으로 지금 긴장감이 커짐에 따라서 먼저 글로벌 자금은 금과 은으로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보통 금, 은이 이거 뭐야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데? 라는 것을 깨닫더라.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코인 거래소, 세계 1위 거래소 뭐 창업자잖아요. 비트코인 뭐 78,000 몇백 달러인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이 코인을 교육시키기에 가장 최적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이분은 뭐 코인 거래소 사장님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뭐 프레드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시기의 투자자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자폭이라고 보면 된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스스로 이렇게 뭐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수준만큼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bullish, 긍정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 심리가 안 좋은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오장통 바이낸스 설립자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 그 10월 10일에 있었던 그 코인 대청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뭐 3, 4개월이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도 회자가 돼요. 그럼 뭔가 있다는 얘기죠. 보니까 라울 팔, 캐시 우드, 솔라나의 창업자까지도 바이낸스 CG, 이제 그 바이낸스 비난에 합류합니다.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실 같은 중국계 코인 거래소 OKX라고 있거든요. 여기 창업자 역시도 10월 10일의 폭락은 바이낸스 책임이 맞다.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무책임했던 일부 기업의 마케팅 캠페인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뭐 수조가 아니고요. 수십조 원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빙하기에 도래했다. 특히 이제 바이낸스에서 USDE라고 하는 에테나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예치자에게 연금리 12%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예전에 테라 루나 할 때 그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연금리를 사실 20%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어쨌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테더와 USDC, 지금 이게 같은 레벨의 담보를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 테더를 빌려옵니다. USDC를 빌려와서 이것을 USDE로 환전을 해요. 왜? 12% 이자 받으려고. 근데 이것을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걸 담보로 또 테더를 또 빌리는 거예요. 또 USDC를 또 빌려와서 또 USD를 만들고 이걸로 연 금리 12%를 따박따박 받아가는, 이걸 뭐 풍차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테더 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거예요. 테더를 빌려와서 이제 거기에서 그 금리 이자 더 많이 받으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지금 났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USD는 급속도로 디패깅 그때 됐었고요. 사용자들이 자산이 강제 청산이 돼서 연쇄 청산을 부추겼다. 본인이 뭐 이제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를 공격하면 사실 뭐 이게 좋을 것 없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 업계 이제 관계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기술적인 사고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 뭐 우리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또 어쨌든 해명을 했습니다. 무역전쟁 이거 알잖아. 관세전쟁으로 위협자산 그때 다 떨어졌었고 마켓 메이커들 리스크 관리 잘 못했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뭐 거래가 정체돼서 이때 유동성이 끊어졌고 레버리지가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자산 이체가 33분 동안 이제 중지가 됐었던 거. 그 다음에 USD다 뭐 이제 스테이킹 걸려있는 자산들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일부 했습니다. 뭐 6억 달러라고 하는 큰 이제 금액으로
뭐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일단 뭐 발생했잖아요. 과거의 일이니까. 이게 의도적이었냐?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발생 사고가 맞냐?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현재로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팩트는 뭐냐? 의도를 했든 뭐 의도치 않았든 크립토 시장의 신뢰가 정말 뭐 싹쓸이 된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사실 인기가 없는 계획이에요. 이게 제 계획인데 이 타이밍을 뭐 저는 뭐 올해 뭐 어떤 분은 2월에 될 것이다. 6월 달에 뭐 IPO가 온다. 아니면 이제 뭐 어쨌든 선거가 있으니까 최소 뭐 여름 정도면 큰 뭐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예측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전 작년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무슨 그냥 뭐 흘러내렸었죠. 그쵸? 넉넉히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면 당연히 언젠가 한번 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유 있게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가격 떨어지기 전에 알려주고 꼭지 닿기 뭐 그때 이제 알려준다 하지 않았냐. 시점, 뭐 가격.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안다라고 알려드린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가격도 보지만 주요 지표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뭐 코인베이스 앱 랭킹, 아니면 뭐 RSI 지수, 뭐 비트코인 MBRB Z 스코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니면 이제 달러 인덱스 이런 주요 지표, 아니면 뭐 크립토 그 있잖아요.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해서 뭐 주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쯤 되면 전 털고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작년에 이 주요 지표들이 핫한 시그널이 잡혔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 이제 하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저도 하락을 그냥 맞은 거예요. 아, 근데 맞았고, 왜 몰랐냐? 뭐 이렇게 하시면, 뭐 24년도 8월 뭐 엔캐리 트레드 청산, 이제 좀 과거의 일이 돼버렸죠. 근데 엔캐리 트레드 청산이나 작년에 4월 달에 관세 폭탄이나 작년 10월 10일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이 대청산이나 혹시 이거 미리 좀 알고 계셨던 분 계실까요? 이제 미래의리라고 치면 뭘까요? 중국이 대만 언제 친다. 혹시 그 날짜를 알고 계시는 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립토 TV는 이 타점과 종목을 맞추고 이렇게 예언해주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런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뭐 제가 미래를 이렇게 뭐 이제 단타로 해가지고 짝대기 짝짝 끄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집니다라는 능력이 있으면 전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당연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뭘 보냐?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죠. 근데 거의 그 지표가 고점이 아니고요. 지금은 거의 뭐 빙하기 시즌의 거의 지표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소개를 드렸던 지표는 아닌데요. 이것도 괜찮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금 대비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이게 가격 비율인데요. 금 1온스당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수치화한 자료라 보시면 돼요. 현재 이게 16, 17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기준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약간 그 어떤 분기에 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그러니까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되게 고평가를 때 받았었죠. 2017년 12월 얘기입니다. 요때 15.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거품이 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쭉 내려갔다가 2020년 말에 이 16, 17 라인을 깨고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21년 4월 달 최고점을 찍죠. 그러니까 금 대비해서 비트가 가장 거품이 많이 낍니다. 이때 37까지 올라가고요. 하지만 석가탄신일 너무 이제 과열이 심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또 추풍 낙엽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그냥 쓰러졌었죠. 그래도 요 라인을 지지했어요. 한 16에서 17 라인을 내려갈까 하다가 다시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21년 11월 달에 37.5 이때 더블 탑을 찍죠. 이때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가 됐지만 아시다시피 22년도 5월 달 테라루나가 무너지면서 요 17라인을 밑으로 깨고 내려와서 이때부터 또 그 소위 말하는 하락 1년에서 거의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겪었고요. 이것을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결국 언제 뚫었냐? 23년 말에 뚫어냅니다. 그러면서 24년도 3월달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기억하십니까? 요때 34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또 고평가를 했다가 또 밑으로 1년 내내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트럼프 랠리가 또 나왔죠. 요때 24년 12월, 요때 41, 이때가 역사상 최고점이었어요.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 최고점을 이때 41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물결을 타고 내려와서 지금은 16, 17 이제 반토막도 더 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은 재미가 없었지만 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 17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좀 넓은 이렇게 스케일에서 자주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감정과 내가 지금 돈이 마이너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 막 분이 치밀고 감정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벤지 트레이딩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 옵션 가셔가지고 내 한 방에 그냥 이거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제가 지금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비트코인은 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이제 비트코인 더 오르고 금은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이 더 오를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맞추기는 어려워요. 지금 어떤 그 지지 라인에 닿아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비트코인 더 한 번 떨어지고 금 한 번 또 올라갈지 이게 이제 한 17인데 13까지 떨어질지 그 밑에 이제 3차 지지 라인은 이게 9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 이제 밑바닥 레벨인데 3차 지지선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걸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러면 저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금이 여기서 더 오르냐 떨어지냐 비트코인은 여기서 더 이제 그러면 오르냐 아니면 또 떨어지냐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꼭 맞춰야만 돈을 버는 게 우리가 선물 투자, 무기한 선물, 레버리지, 마진 거래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소질이 없고 해봤자 큰 돈 10번, 20번 하다 마지막 한 번 하면 전 재산 다 날리기가 싫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수치가 지금 17이지만 저는 이전의 고점인 30, 40은 물론이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50, 60까지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것을 의심을 하면 굳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를 하실 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금이나 은을 사시면 되겠죠. 그 날짜가 언제냐? 50을 언제 뚫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제 선물이나 차트 방송 아니면 유료 멤버십으로 우리 고객님만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별도 카톡방을 이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크립토 TV는 날짜나 가격이나 미리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이것을 제가 안다고 해서 제 어떤 능력 바뀝니다. 크립토 TV는 확실한 우량 자산을 싸게 사서 이럴 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묵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지 이게 우리 고객님한테 우리 구독자님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그냥 좋은 점만 잘 가져가시면 되겠죠. JP모건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그 개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너무 금이랑 은 이런 데로 너무 많이 쏠렸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은 과매도 상태다. JP모건만 이제 나오면 좀 흥분하시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JP모건이 워낙 이제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치고 실제로 은 가격을 10년 이상 조작해 왔거든요. 감옥도 갔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프로 운동 경기, 뭐 UFC, 뭐 격투기, 아니면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선수들이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제 뭐 관중들 뭐 훌리건 난동하면 흥분해서 축구 경기, 뭐 이제 뭐 그 권투도 흥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프로 경기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뭐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뭐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흥분하면 오히려 뭐 이제 파워도 더 세서 이제 한 방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프로, 아마추어 말고 프로에서는 흥분하면 매우 매우 불리해집니다. 프로는 이 레벨이 워낙 그 높아서요. 아주 그 작은 실수 하나에서 승패가 바로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격투기 저도 UFC 많이 봅니다. 근데 흥분하면 쉽게 말하면 붕붕붕 하다가 나중에 제풀에 나가 떨어져서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서 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슴은 누구보다 뜨겁죠. 근데 머리는 아주 차가워야만 오히려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전 보거든요. 투자도 프로 같은 투자자가 있고 아마추어 같은 투자자가 전 있다고 봐요. 프로 투자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힘 빼자. 그리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거예요. 이게 냉철한 사고, 냉철한 결정입니다. 반대로 제가 왜 리벤지 매칭, 리벤지 트레이딩, 나 지금 이제 얼마 잃었으니까 나 1억 잃었으면 나 2억은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힘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힘 잔뜩 넣어서 프로들의 세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2번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2번 이제 물 들어올 때 가자를 외치는데 그거를 지금같이 코인에서 좀 힘들 때 그냥 이제 뭐 지른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등하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으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자, 뭐 지금 삼전 닉스가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금은동 마찬가지죠. 뭐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뭐 또 갈 줄 압니까?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멀리에서 좀 길게 스케일 놓고 좀 줌 아웃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시장, 국장은요. 누가 봐도 지금 과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큰 돈을 집어넣는다. 뭐 본인의 선택이셔야겠지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죠?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비트코인이 20년 내에 하나로 한 94억 원 간다.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보다 비트코인 더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저너리들의 발언을 뭐 2014년, 15년부터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 미쳤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해 코인 시장이 약세장을 보냈다. 작년이 하락장이었다. 왜? 다수의 알트코인 봐라. 지금 60% 이상, 60%가 뭡니까? 마이너스 80%, 90%도 갔죠. 비트코인이 근데 하락의 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과 ETF의 지속적인 매수세 덕분이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장, 하락장 바닥에서 후반기에 있다. 지금 시장은 ETF 자금 유입이 부진하고 개인 투자자들 뭐 참여 좀 합니까? 뭐 지금 뭐 코인 투자하면 뭐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렇게 특정 지어지는 바닥을 둥글게 다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그 크립토 ETF 자산을 팔고 있는 분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것을 그래도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맷 호건이죠. 실물 금에서 디지털 금으로 힘이 이동을 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격하게 빠르게 움직인다가 아니고 천천히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년 후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락장은 2025년, 작년이 실제 하락장이었다. 그 이후로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좀 뭐 가격들 봐라, 망가졌지 않냐. 차트를 봐라. 두 번째, 비트코인은 그럼 왜 덜 망가졌냐. 이것을 DAT 기업, 그러니까 스트래터지 또는 일본의 메타 플래닛, 뭐 저기 어디입니까? 저 비트마인 같은 뭐 이더리움으로 치면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샀고 그리고 ETF가 있냐 없냐 이거 사실 굉장히 커요. 기관 투자자들은 ETF만 선호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하락을 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한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냐? 하락장에 우리 지금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부진한 이유도 ETF에서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계속 우리가 코인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참여 지금 누가 합니까? 막 이제 거품을 물고 카페에서 혹시 지금 코인 얘기하신 분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의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바닥을 둥글게 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체로 동의하지만 조금 저는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2018, 19년 비트코인 가격으로 다시 한번 차트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5년 작년 10월 10일에 이 대청산이 제가 이 지금 노란색 화살표 요때로 기억을 해요. 요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하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으로 맷 호건은 요 지금 밑에 둥글게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컵 생각하는 거 둥근 컵인데 이 바닥을 다지는 것의 후반 맷 호건은 지금 우리가 1번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요 2번 바닥에 아직 좀 첫 부분 초반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번에서 점점 1번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짧게 보여도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게 자그마치 거의 6개월 걸립니다. 현재 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1번과 2번 어느 부근에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바닥이 안 잡혔어요. 특히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잡고 밑에서 이제 그 지근지근 밟는 시즌이 있거든요. 아직 그 시즌을 지났나 싶어요. 아직도 바닥이 지금 제대로 안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18년, 19년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더니 그 몸집이 컸던 비트코인이 4.7배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바운스했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투자에 있어서 최악은 폭락이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의 긴 조정과 횡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V자 반등 나오면 신이 나서 사실 계속할 명분을 우리에게 계속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많이 좀 항복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뭐 이제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항복을 많이 하셨지 않나. 그래도 이제 사실 악플이라도 단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안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1번과 2번 저 바닥 구간에서는 사실은 통곡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시즌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나고 있다. 근데 조금 더 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지금 샀던 그 코인을 계속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걸 제가 뒤쪽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만 지금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제 비트코인은 저번에 뭐 허리 부근 지금 뭐 약간 뭐 허벅지 뭐 이제 배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은 무릎 아래는 확실하고요. 이제는 정강이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발목도 정강이 아래고요. 발등도 정강이 아래고요. 발바닥도 정강이 아래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회복하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렇다고 이게 몇 년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개월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르죠. 몇 개월이 뭐 이제 갑자기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뻥 할지는 제가 모르는 거고. 저는 이제 의견이에요. 제 이제 뭐 그 감이죠. 어떻게 말하면 감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 철석같이 믿으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중요한 법안이 있다고 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구조법 있죠. 이게 시티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요거 좀 뒤로 미뤄질 것 같은데 뭐 향후 몇 달 안에 법안을 최종 통과를 시키겠다. 이게 목표가 있습니다. 단 올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보상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디파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디파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탈중앙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 제공업체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고요. 협상 속도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미국 농업위원회에서 이 시장구조법에 대한 마크업 이게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이게 초당적인 통과가 아니고요. 공화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11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서 한 표 차이로 이게 통과됐어요. 이게 초당적이 아니죠. 그냥 일당적 통과인 거예요. 이건 지금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심지어 공화당 의원조차 찬성표를 던졌지만 뭐 이 그 법안을 보더니 디파이가 그냥 빠졌어? 우리 이거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리 일 좀 합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국회의원의 제가 발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은 많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공화당 찬성 12표, 민주당 반대 11표로 통과는 됐어요. 이제 그 은행위원회가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니죠. 농업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은행위원회 지금 이건 날짜도 지금 안 잡혔어요. 공화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를 했었고요. 공화당은 이 정도면 그래도 명확하지 않냐. 민주당은 그리고 아까 디파이랑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 안 하면 우리 통과 안 시키겠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은행위원회 요거 지금 날짜가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뭐 백악관 불러서 좀 어느 정도 조율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보여드리냐 중요하고요. 코인 투자 방송이긴 한데요. 주식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부동산이나 우리가 되게 뭐 이쪽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투자하시면서 혹시 확실한 투자 자산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확실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다 불확실하거든요. 그 어떤 것이든 만약에 확실해 보일 때는 있어요. 그때는 엄청 큰 기회일까요? 대참사 직전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보이면 대개는 거품이 많이 껴있다.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되어 있을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는 코스피 5000 지수 달성보다 더 쉽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금 세제 개편, 지금 선거 전인데 세금으로라도 집값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뭐 경기도지사에서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 이거 이제 그 어쨌든 잘 뭐 정리를 하셨던 걸로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코스피 5000P 달성 이게 뭐 그 뭐 국가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추진했잖아요. 근데 좀 몇 개월 안 돼서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정치를 떠나서 지금 부동산이 뭐 올라요 떨어져요. 그건 제 영역 바뀌고요. 제 핵심은 뭐냐?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베팅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뭐 그러면 확실합니까? 뭐 삼전 닉스 지금 올라갔으니까 뭐 실적이 앞으로도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말 확실합니까? 단언컨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짜 비슷한 것도 전 없다라고 봐요. 운이요. 운 있죠. 운 있습니다. 운이 계속 2년, 3년, 5년, 10년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건 실력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면 운은 뭐 그냥 일회성에 그치고 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백악관 압력이 없어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뭐 케빈 워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려요. 괄호 열고 닫고 이미 케빈 워시랑 할 말은 내가 다 해놨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겼던 트윗 뭐 굉장히 길죠. 여기 보면 I am 뭐 pleased 나 되게 기쁘다. 뭐 다음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이렇게 노미네이팅 하면서 지명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대부분 그의 소개와 장문의 칭찬 일색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아주 오랫동안 그를 알아왔다. 그러면서 케빈 워시는 당신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라고 지켜세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케빈 워시를 그나마 제일 선호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나마 뭐랄까요? 덜 다 이제 너무 금리 인하파였고 왕 비둘기인데 그나마 케빈 워시가 과거에 이제 매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중도를 지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케빈 워시는 이제 비둘기로 변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지명자지 이게 지금 연준 의장으로 아예 지금 임명된 게 아니잖아요. 미 상원 청문위원회 인사청문회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를 잘 하기 위해서 다소 중립적인 인물 그리고요. 네, 뭐 일가 가문 저기 뭐 에스틸 로던가요? 그쪽과 좀 정재계 인사들 커넥션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건 중립적으로 보이는 한 명을 내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준 의장 면접 질문 트럼프 대통령 뭐 물어봤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 퀘스천이었지 않습니까? 제 예상에는 아마도 처음에는 좀 몸을 사릴 수 있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뭐 친 트럼프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 도망치고 있다, 이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 들으면 막 아질아질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기사의 핵심은 채굴 원가가 개당 74,300달러더라. 근데 지금 뭐 78,000, 뭐 8만 달러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 74,000달러 가면 안 사고 78,000에서 멈추면 사실 겁니까? 전 그것보다는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왜 미래의 디지털 금이야? 이거 정말 중앙은행들이 이걸 쟁여놓을 거 맞아? 이거 정말 미래 디지털 자산 AI들의 최애 자산 맞아? 요 확신이 훨씬 더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중요한 건요. 가격 제가 확신을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는데 가격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가격을 안 볼 수 없어요. 가격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가치에 대한 확신이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난주 지금 은이요. 뭐 거의 한 30% 떨어졌었고 금도 한 8, 9% 떨어졌고 그랬죠. 좀 한 번씩 이렇게 털썩털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급등하면 환호하고요. 가격이 폭락하면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가치가 급등하면 눈치 자체를 잘 못 채더라고요. 그리고 가치가 폭락해도 눈치 자체를 잘 못 챕니다. 예전에 뭐 이제 2024년도에도 전원주 이 할머니가 이제 뭐 박명수 뭐 이쪽에 뭐 사장님 기는 당나귀 나와서 이 SK 하이닉스를 또 언급을 했나 봐요. 근데 뭐 이제 2만 원에 산데 이때 당시 16만 원대.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 사회자가 물어봤겠죠. 선생님 이제 파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밑에 보이십니까? 나는 절대 안 팔아 라고 이제 얼굴 표정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전원주 할머니는 뭐 2011년에 사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2만 원에.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 알고 사셨을까요? 뭐 목표 주가. 근데 그 목표 주가가 그리고 언제 달성이 될지 알고 사셨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뭘 알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 믿음, 그 기업이 뭘 하고 있고 그 기업의 주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경쟁자는 뭐고 이 산업에서 위치는 어디고 투자자는 어디고 국제 정세에서 SK 하이닉스가 왜 미래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몇 번 본다라고 하는 게 공부의 끝이 될 수 없다. 송구하지만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식만 해도요. 사기 전에 관련된 이제 책, 서적 또는 뭐 재무제표, 뭐 이제 기업의 보고서 이제 분기별로 또 내주거든요. 뭐 지금 이 전원주 선생님은 주주총회 가셔서 분위기 파악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SK 하이닉스 본사 찾아가서 직원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이분은 전기세 아끼려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 나와서 그 전기 관리하는 직원이 그 집에 찾아갔대요.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전기비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돈을 피처럼 아끼신 분이니 얼마나 샅샅이 점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 안 파는 거죠. 왜? 가치를 아니까. 근데 이런 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한번 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뭐 저기 19세기 시인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nowadays people know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 봤더니 모든 것의 가격은 알더라. 근데 그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저는 이게 와닿습니다. 투자가 힘든 이유를 한마디로 해봐라. 스스로에게 전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요. 그 실패가 굉장히 뼈아프죠. 이 실패라고 하는 거, 그냥 이 좌절감을 계속 그냥 진채로 그 월급을 받는 그 직장으로 나가는 사업장으로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근데 사실 실패해서 뭔가를 배우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인내를 해라, 절제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걸 이해를 합니다. 제가 B2는 아닙니다 하는데 저조차도 B2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워워워 합니다. 진정을 시킵니다. 그 힘든 길 대신에 한 방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말인즉슨 가치를 제대로 보면 됐다. 근데 대부분은 가격을 쫓아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우르르르르 몰려가고요. 가격 떨어지면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뭐 우량 코인, 뭐 본인들이 들고 계신 코인이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코인 많겠죠. 근데요, 가격이 떨어진 걸까요? 가치가 더 떨어진 걸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가치는 그대로, 혹은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더 삽니다. 저는 지금도 사고 있고요. 만약에 가치가 폭락했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가치가 폭락했다?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욕하는 쓰레기 자포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인 말고 다른 큰 가치가 있는 곳에 자산을 옮기셔야죠.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뭐 이것도 불편한 얘기가 되실 수 있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기다리면 다 오른다.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도 안 올랐던 코인이 많았죠. 기다려도 안 오를 코인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대량 채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ETF다, DAT 기업이다, 미국 뭐 주요 기업들에 의해서 앞으로 뭐 자산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망으로 채택이 돼도 퀘스천 마크요.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최소 허들이라 얘기 드렸어요. 이 이하로는 투자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확신의 코인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패도 뭐 우리의 그 투자 여정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드가 적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좋은 거 하나를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뭐 특히 뭐 알트코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전만 해도 사실 책이 없었어요. 아예 뭐 국문 뭐 유튜버라고 하는 분도 거의 뭐 없었고 저는 뭐 해외 유튜버 뭐 유명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나 직접 그냥 웹사이트나 문서를 다 뒤졌어요. 하루 종일 그런 것만 봤는데 최근에 챗 GPT를 사용해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코인이 불안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챗 GPT랑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실은 내가 땡땡 코인 들고 있거든.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 가격이 고점 대비 막 엄청 빠졌어. 근데 너 그거 장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거 앞으로 괜찮겠어? 이거 누가 투자했어? 이거 ETF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DAT 뭐 누가 사주는 기업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단점은 뭐야? 경쟁자는 뭐야?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날 한번 설득해봐. 솔직하게 뭐 챗GPT가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이것을 끝까지 파다 보면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상황 판단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눈을 뜨고 뻔하니 보고 있는데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가짜 가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 가치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시킵니다. 현혹시킬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기 달나라에 가 있는 그런 주식들, 이미 달나라에 가 있는 땡땡 뭐 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미 막 많이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랑 가격을 구분을 하시고요. 가치가 높은데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많이 배팅을 하시는 거고, 그 반대가 됐다? 그건 위험한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분들이 아마 드물지만 있다고 봐요. 지금 기분 좋은 사람은 참고로 한 명도 없습니다. 막 이제 막 코인 막 이제 바닥이 어딘지, 지금 제가 수영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바닥 지금 안 닿아요. 이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 눈 뜨고 쳐다보고 가격을 쳐다보지만 남들이 다 못 보고 있는 가치를 누군가는 기필코 찾아냅니다. 기필코라는 말은 엄청난 본인의 노력이 사실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빚으로 땡겨다 사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어도 그게 얼마 안 돼도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이어도 꾸준히 적립을 한다고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요. 인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냐? 결실이 될 때까지. 어떤 분이 뭐 제가 예전에 알트코인 뭐 10배, 20배 간다고 했는데요. 는 그거를 믿어요. 제가 이제 코인 그 공부를 했던 것을 제가 알트코인을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드리려고요. 왜 그냥 사실까봐. 근데요, 공부를 이제 별도로 이건 꾸준히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 타임라인은 제가 틀리잖아요. 뭐 작년에 저는 올 줄 알았습니다. 4분기. 그쵸? 안 왔어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도지코인이다, 뭐 아발란체다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가격은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그냥 막 그 충동 구매 욕구가 막 엄청 듭니다. 이건 제 경우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만의 그런 코인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그 찾으시면 바닥에서 꾸준히 살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나중에 10배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샀는데 바로 10배. 그거는 뭐 죄송한데 그거는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 저희 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코인 뭐 2%만 성공하는데 알겠어. 근데 그거 도박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삼전닉스, 금, 은으로 지금 수백 퍼센트, 그러니까 몇 배 이상의 지금 수익을 혹시 거두신 분, 혹은 뭐 주변에 그런 뭐 지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쭤보십시오. 사자마자 몇 배 올랐는지, 아니면 최소 5년, 10년 묵혔는지. 진짜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뭐 좀 이제는 있지 않을까요? 사자마자 너 그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삼전닉스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가격 보시면 알겠죠. 다시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뭐 우리 저보다 훨씬 더 그 세월 많이 사셨던 어르신분들 앞에 좀 죄송하긴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솔직히 공짜 비슷한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전략이 뭐냐? 대가를 크게 치르자 주예요. 대가를 크게 치르고 기필코 얻어내자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 저는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